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모바일 뉴스를 살펴보는 모바일 포커스의 홍석표입니다. 10월 5번째 모바일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일 오늘 애플의 5번째 아이패드인 아이패드 에어가 1차 출시국에 한해 판매를 돌입했습니다. 저희 세티즈는 사상 최초로 직접 아이패드 구매 현장에 나가 구입 열기를 느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박세환 리뷰어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박세환입니다. 네. 지금 나가 계신 현장이 어딘가요? 네, 여기는 오사카고요. 일본 네. 오사카 애플 스토어 신사이바 시점 앞에 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아이패드 에어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애플 스토어의 열기는 어떤가요? 네, 그야말로 이제 일본 내에서 애플 제품에 대한 굉장히 높은 인기를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외국인들 관광객들까지 이제 줄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스토어에 잠깐 들었을 때도 굉장히 그 스토어 안이 북적북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이제 오늘 아침 한 8시경에는 줄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이제 경찰분들까지 이제 라인 통제를 해주시고 그런 이제 다양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현장의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일본인들은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애플 스토어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일단 신사이바 시점은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요. 2층 네. 같은 경우는 지니어스 바를 운영하고 있어서 네. 이제 각종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아이폰과 iOS 7 사용 방법, 그리고 1:1 맞춤 교육, 그리고 비즈니스 iOS 교육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이제 갖추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의 제품에 대한 일본 이제 애플 제품에 대한 인기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패드 외신들에 따르면 아이패드 에어는 아이패드의 완성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어로서 아이패드를 만져본 느낌이 어떤가요?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들긴 했는데 네. 제가 손에 직접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얇고 가벼워진 느낌이 이거는 정말 아이패드의 최고 완성작이라고 할 만하겠다 이런 느낌을 확 받았고요. 네. 아무래도 베젤 같은 경우가 많이 줄어서 손에 들어서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베젤이 엄지손가락에도 딱 맞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요. 네. 이제 에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가볍고 잘 만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티즌의 아이패드 에어 리뷰와 애플 스토어 구입기는 곧 리뷰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0일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용산 한글박물관에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용산 한글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구글은 유진용 장관과 에릭 슈미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속 한국문화 융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콘텐츠 부분은 이제 우선 한글에 대한 지원이 첫 번째가 있고요. 한글 박물관 중심으로 그거는 개관 때까지 계속 채워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채워질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구글 문화원 문화센터인가 문화연구원 구글 문화연구원으로 그걸 통해서 이 온라인 상에서는 뮤지엄이 되는 거죠. 거기에 한글과 한국 음식과 한국 스타일 이런 것들이 한국 문화 전반적으로 소개되는, 그러니까 온라인 사이버 뮤지엄을 통한 한국 문화 소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한 한국 문화의 소개,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We have a project called the Google Art Project, and we're trying to get as much information about the world and museums and history and culture into Google so that everyone can see it. So this is one of many future projects to record Korean history, Korean language, Korean things, so that people will have it forever. And we are very happy to be doing it. 마지막으로 에릭 슈미트 회장은 한국을 접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빠른 방법은 인터넷일 것이며 구글의 온라인 서비스는 뭔가 특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용산 한글박물관에서 홍석표였습니다. 한국의 역사성이 묻어난 박물관과 외국 기업의 협력은 밖에서 보이기엔 자칫 문화 유출로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요. 문체부는 글로벌 영향력이 높은 구글과의 협력은 한국을 세계로 알리는 협력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 이슈기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출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LG전자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스마트폰인 LG G 플렉스가 공개됐습니다. LG는 이미 이미지가 유출돼 곤혹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G 플렉스는 후면 조절키와 디자인 및 기능들이 G2와 흡사하며 상하로 휘어진 형태로 삼성 갤럭시 라운드의 좌우가 휜 형태와는 반대입니다. G 플렉스는 상하로 휘어진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듀얼 윈도우, 큐시어터 등의 기능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출고가는 미정이며 11월 2통 3사를 통해 출시될 전망입니다. 구글 글라스의 두 번째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1세대 구글 글라스는 골전도 이어폰을 사용했지만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이어폰을 채택했으며 색상도 브라운 컬러가 적용됐습니다. 이 제품은 1세대 구글 글라스를 받고 사용 중인 개발자들에게 교환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글 글라스는 언제 일반인에게 공개될지 아직 확실시되지 않았는데요. 일반인들에게 판매되기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세대 버전 예상 가격이 한화 100만원가량의 고가이며 미국에서는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고 운전 중 벌금을 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삼성의 갤럭시 노트 10.1 2014 모델이 출시됐습니다. 갤럭시 노트 10.1 2014 모델은 2560, 1600의 10.1형 디스플레이와 갤럭시 노트 3에서 선보였던 S펜 특화 기능이 동일하게 탑재되었습니다. 색상은 클래식 화이트 단일 색상이며 출고가는 LTE 모델 946,000원, 와이파이 모델 799,900원입니다. 같은 날 밤 구글의 새로운 레퍼런스 스마트폰인 넥서스 5와 새로운 OS 버전인 안드로이드 4.4 키캣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은 1차 출시국 10개국에 포함돼 11월 1일부터 판매가 진행됐는데요. LG에서 제작한 이번 넥서스 5는 스냅드래곤 800AP 4.95형 FH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16GB 모델 기준 459,000원으로 역대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10월 5번째 모바일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